4월 12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지금 뭐 주식장은 이제 어제 또 이제 나스닥이나 다우가 또 많이 올라서 월요일장은 또 우리나라 주식은 또 상승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은 뭐 어떤 기업의 실적보다는 미중국 간 어떤 관세 전쟁 때문에 거기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요동치는 그런 것인데요. 오늘은 그 화장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중국 뭐 대폭 관세를 올렸잖아요. 뭐 다른 나라는 협상한다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이 이제 높은 관세 때문에 미국의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중국이 그 생산된 물건을 이제 다른 나라 유럽이나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게 이제 저가 공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싸게 이제 덤핑해 갖고 판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한국이나 유럽의 어떤 제조 회사들이 다 죽는다 이거죠.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뭐 그렇게 이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중국 물건이 이제 안 팔리는 거잖아요. 미국의 시장이라는 게 이제 차단이 돼 버리니까 중국이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해도 그 생산 물량을 수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제조업이 죽을 수도 있어요. 공장이 문을 닫는다는 거지. 이거 지금 코로나 때하고 그 상황이 비슷한 거죠. 코로나 때 소비가 줄어드니까 생산도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대량 생산해서 그것을 이제 한국이나 유럽에 싸게 팔 수도 있겠지만 그거 전에 먼저 중국 제조 회사들이 다 문을 닫아 버린다는 거지. 생산해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니까 그 공급이 너무 과잉된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죠. 뭐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이제 중국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서 이제 파는 거죠, 그죠? 그런데 중국 제조회사들이 뭐 소비재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반사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중국 제조회사들이 없으면 한국산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중국에 비해서는 뭐 관세가 훨씬 낮은 거고 또 지금 협상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거죠. 25% 관세에서 정상 관세 한 10% 정도로 이렇게 되면 우리 물건이 미국의 시장에서 싸지니까 중국산보다 훨씬 싸지니까 경쟁력이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소비재들이 중국에 생산하는 소비재들이 많은데 화장품을 한번 봅시다. 그동안에 이 화장품은 크게 이제 주목을 못 받은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굉장히 그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화장품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장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한국콜마, 코스맥스, 클리오, 토니모니, 애경산업, 코리아나 화장품,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 뭐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외에도 에이블 CNC, 미샤라는 거, 그 다음에 제이준 코스메틱, 바른손, 오가닉 티 코스메틱 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화장품을 활발하게 생산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중국 자국 브랜드로서 화시스, 퍼펙트 다이어리 등이 많고요. 또 ODM, OEM이 굉장히 그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2023년 기준 약 500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세계 2위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자체에서도 인구가 많으니까 그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저우, 상하이, 저장성 등이 주요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중국 화장품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면
우리나라 화장품이 한때 엄청 그 주가들이 많이 높았던 것은 중국에 수출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한국 물건들이 중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거꾸로 보면. 그래서 잘하면 이 화장품의 전성시대가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화장품 주가들이 굉장히 폭락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중국산 화장품 때문에 과거에는 중국에다가 많이 팔았거든. 그래서 이 한국 화장품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 중국이 자체 생산하고부터는 이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안 팔리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화장품 주가들도 많이 내렸는데요. 그 다음에 중국 화장품이 미국에 수출되는 현황을 보면요.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퍼펙트 다이어리, 플로라시스, 뭐 이런 등이 있어요. 이런 화장품들이 이제 아마존이나 알리, 익스프레스, 샤피파이 이런 쇼핑몰을 통해서 주로 많이 팔고 있고요. 주로 이제 색조 화장품, 립스틱, 아이섀도우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스킨케어 제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 관세를 막 오르면서 미국 내에서 이 소비재 제품 사재기가 막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화장품도 이게 화장품 썩는 게 아니잖아요. 보관 좀 오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 사둔다 이거지. 사람들이 가격이 오를 걸로 보는 거죠. 관세 그렇게 올리면 중국도 가격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 오르기 전에 사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중국 화장품들이 미국에 이제 많이 팔렸던 이유는 화장품에 대해서 미국은 규제가 굉장히 느슨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약품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인증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관이 굉장히 쉬워졌고요. 또 직구나 이런 전자상거래 등이 발달됐습니다. 알리라든지 아마존을 통해서 수출이 굉장히 용이했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뭐 가격이 상당히 이제 좋고 낮도 그죠? 또 이 틱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중국이 이 화장품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SNS 마케팅들이. 그 미국에 잘 팔렸던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수출하는데 약 한 7% 정도가 미국 시장으로 가고 있고요. 연평균 한 10% 이상씩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 화장품은 FDA에 어떤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래요. 그런데 이제 제조사에 대한 어떤 책임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에 가장 많이 화장품을 수출하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미국 전체 시장의 약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2위로 16%, 이탈리아가 그 다음에 한 15% 정도, 중국도 한 15%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뭐 1등을 하고 있지만 중국이라든지 프랑스, 이탈리아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미국 역시 또 자기 자국에서 화장품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P&G 같은 회사가 한 17%,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유니에버, 그 다음에 에로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화장품 산업에 대한 어떤 산업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대충 봤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럼 우리나라 화장품 주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라든지 이게 이제 죽어버리니까
중국 회사들이 화장품에서 죽는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화장품을 미국에 에, 수출이 길이 좀 많이 더 열리고요. 또 지금 프랑스나 이탈리아도 우리와 동일한 관세가 지금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하고는 이제 한미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프랑스나 이탈리아하고 동일하게 관세가 매겨질 수는 없다는 거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낮게 관세가 매겨질 거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프랑스 제품이나 이탈리아 제품보다는 훨씬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제조회사들, 화장품 회사들이 이제 경쟁력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면 우리는 다시 또 큰 중국 시장에 이 화장품을 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회사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 오히려 최대 수혜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지금 뭐 100% 이렇게 관세를 과연 유지할 거냐라는 것은 좀 의문이 있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높은 관세, 그거를 서로 협의를 해서 관세가 좀 떨어지더라도 과거보다는 그 상당히 높은 관세가 부여될 거는 틀림없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제조회사들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반사이익으로 한국 기업들이 또 득을 볼 수가 있다. 그 새로운 중국 시장이 열리고 있다. 중국이 자국 제조업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하면 그렇게 될 여지가 있다고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사건이 생기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중국산이 싼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들어오기 전에 중국 회사들이 먼저 망한다 이거지. 그럼 못 들어온다는 거지.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 관세 정책을 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하라는 그런 이유잖아요. 제조업을 그 리쇼링 하자는 거죠. 외국에 나갔던 제조업을 자국으로 끌어들이자라 이런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일자리가 늘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현상은 또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지를 않고 자동화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공장을 전부 자동화를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물건 가격이 높아지니까 원가를 절감해야 되니까 원가 절감은 자동화가 제일 절감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완전 자동화를 못하는 거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걸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책을 그렇게 무리하게 해버리면 기업도 살기 위해서는 자동화를 해갖고 하면 사람들 다 해고되고 일자리가 더 없어져.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뭐 그런 움직임이 막 지금 보이잖아. 뭐 현대차가 미국 공장 가면서 자동화를 하겠다. 이게 지금 이렇게 내는 거지. 그러면 트럼프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거야. 미국 노동자들 채용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화장품 주식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지금 대표적인 화장품 주식이 그 아모레 퍼시픽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아모레 퍼시픽. 지금 아모레 퍼시픽도 주가를 크게 한번 보시면요. 지금 뭐 볼린저 밴드까지 볼 건 없고요. 여기 보면은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아모레 퍼시픽이 전성기 때가 2021년도에 30만원까지 올라갔던 거죠. 지금 보시면 이게 월봉이거든요. 주봉이거든요. 고점 대비 63%가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때가 이제 화장품의 어떤 전성기죠. 중국이 화장품을 생산하기 전이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쇼핑 와가지고 명동에서 막 화장품 사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렇다가 계속 중국이 생산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금 이런 움직임이 보이죠, 그죠? 이 스토캐스틱 스로우도
이 바닥을 찍고 약간 이 머리 들기 시작하고, 아직 MACD 자체는 굉장히 이제 영선 아래로 해서 추세 전환을 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뭔가 이 서서히 어떤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예. 두 번째는 이게 아모레 퍼시픽 이제 대표적인 주식이고요. 한국콜마 한번 봅시다. 예, 한국콜마는 상당히 좀 많이 최근에 반등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부터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다른 재료에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직 이 회사에 대한 펀더멘탈 분석을 한 건 아니니까 거의 뭐 2024년도 가격까지 이렇게 상당히 그 반등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매물대에 구름대를 완전히 뚫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맥스요. 이런 주식들은 아직 반등 못하고 있죠, 그죠? 구름대 만들고.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MACD 선도 시그널 선을 이렇게 넘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 한번 볼까요? 예, LG 생활건강도 상당히 많이 이제 내린 주식 중에 하나죠, 그죠? 이렇게 내렸죠. 근데 뭐 LG 생활건강은 화장품도 하지만 제약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화장품에 특화된 회사는 아니죠. 그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다시 또 그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제약주들이 이제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크게 반등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지난 목요일 날도 한 코스피 대량 반등할 때 여기 4%밖에 못 올랐어요.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경산업. 자, 이것도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엄청 많이 내렸죠, 그죠? 전체적인 주봉을 보더라도 거의 그러니까 바닥권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화장품 주식들이 이게 지금 움직이긴 하면 한 1년에 걸쳐서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클리오. 이것도 일봉입니다. 지금, 그죠? 일봉. 뭔가 조금씩 움직이려는 모습은 있는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오르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예, 다시 이제 중국이 화장품 회사들이 문을 닫으려면은 최소한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거란 얘기지. 그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화장품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